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가은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블렌디드 수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는데요. 그래서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등교와 원격 수업이 결합한 미래형 수업인 2021 블렌디드 프로젝트 수업 모델 29편을 개발해서 지난 9월에 보급했습니다. 블렌디드 프로젝트 수업을 소개합니다는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개발한 수업 모델 중 10편의 우수 수업 모델을 차례대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동네방네 운동지도 프로젝트라는 수업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화중학교 교사 김혜영입니다. 네, 수업 모델 이름이 동네방네 운동지도입니다. 과연 어떤 수업일까라고 막 호기심을 자극하거든요. 어떤 수업 모델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은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집콕 생활을 하다 보니 신체 움직임이 적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운동하도록 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 과정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탐구하도록 할 수는 없을까? 이것이 이 수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 우리 마을 운동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수업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지도인데 원격 수업이 가능할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이 수업 모델의 경우 등교와 원격 수업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등교 수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언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 수업 내용 요소와 성격에 맞게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아직 먼 미래 학교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모두 고려하면서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수업을 만들어보자 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이 원격과 등교 수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교과 과정을 다시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최근 마을을 가지고 하는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수업 역시 실제로 우리 동네를 돌아보고 우리 동네에 있는 운동시설들을 탐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들이 국어와 체육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어 시간에는 운동지도라는 매체물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고요. 체육 시간에는 건강과 신체 활동에 대해 탐구하고 학교가 아닌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을 실천하는 것에 교육과정 재구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교가 아닌 우리 동네에서도 건강을 기를 수 있는 것에 조금 중점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수업 모델의 경우 수업 과정은 어떻게 또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 수업은 프로젝트 수업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동네에 대해 탐구하고 지도 제작을 위한 개념 학습 및 탐구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가령 체육에서는 다양한 운동법과 운동의 안전 규칙에 대해 학습하고 국어에서는 영상 매체와 매체 언어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배운 개념을 활용하여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이 바로 산출물 제작 활동입니다. 또 학생들이 완성한 산출물은 발표회로 공유하고 평가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주된 수업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참 재밌는 수업인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지도를 만드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어려워하지 않던가요? 실제로 정말 네. 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다양한 교과의 협업이 필요했습니다. 가령 우리 동네 조사를 하는 것은 사회 과목에서도 또 지도 그림에 필요한 픽토그램 제작은 미술 교과에서도 협업해서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네. 또 프로젝트 수업의 절차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일정을 모두 고려해서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양한 수업이 조금 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업을 구성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수업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먼저 프로젝트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에게 사전에 전체 프로젝트 수업 과정을 안내하는 학습지를 배부하여 학생들이 수업 흐름을 알도록 했고요. 또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도록 구글 클래스룸에 학습지를 탑재하여 등교 상황과 원격 수업 상황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격 수업 상황에서는 줌을 활용하여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함으로써 등교 수업과 유사한 형태로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등교 수업 중 우리 학생들이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학생들의 열띤 참여가 느껴지시나요? 네. 사진만 봐도 학생들의 열정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하지만 등교 수업 때는 협업 수업이 가능하지만 원격 수업 때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저희도 어떻게 하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연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실 많이 고민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 마인드마인스터와 같은 온라인 협업 도구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작성하는 모습인데요. 학생들이 전체 주제와 일정에 대해 온라인으로 함께 작성하고 공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시간으로 함께 작성하고 또 교사가 피드백을 할 수도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나 할까요? 이 과정들을 통해 실제 학생이 만든 지도 주제망입니다. 이 모듬은 우리 동네에 있는 운동기구 제작을 만든 모듬인데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주제망을 잘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후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프로젝트 활동 수행 과정인데요.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주도하여 수업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하면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교과별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프로젝트 수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개념 이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네. 국어 시간에 학생들은 각각의 운동 지도 주제와 활용 매체 그리고 어떤 매체물로 만들지 정하고요. 모듬에서는 이렇게 제작 구성을 위한 초안을 작성합니다. 지도의 전체 구성과 영상물의 스토리보드를 제작하는 거죠. 또 체육 시간에는 네. 모든별 스포츠 안전 탐구 과제를 부여하고 게임 형태로 각 종목의 운동 방법에 대해 탐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지도를 직접 제작하게 되는 거겠죠? 네, 다음으로 이제 네. 각 모둠별로 탐구한 내용을 들어보는 중간 점검 과정도 거쳤습니다. 학습 목표에 맞게 프로젝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죠. 이 과정은 원격 수업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줌 소회의실에서 팀별로 중간 발표회를 준비하고요. 전체 회의실에서 각 팀의 발표를 들은 후 평가지를 작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후 학생들은 산출물을 이제 제작합니다.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실제로 매체 자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 학생들이 완성된 결과물을 들어보는 시간도 있어야겠죠. 학생들은 프로젝트 발표를 위해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만든 지도입니다. 어떤가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울산 북구 나들이 지도인데요. 여기에는 QR코드도 있어 운동법 영상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산출물 발표는 등교 수업에서는 교실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만들어진 결과물이 영상물인 만큼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랜선 공유에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반 친구들의 결과물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어 학생들의 배움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또 전체 학생들과 공유하는 프로젝트 발표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은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학부모님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의 발표를 잠깐 보실까요? 이것은 영상물의 완성본의 내용입니다. 사용하는 부분의 동작을 크게 띄워 잘 볼 수 있게 했고 전체적인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었습니다. 또 운동기구를 잘못 사용했을 때 부작용의 내용을 넣었고 네. 그렇다면은 이 수업의 경우 활동 참여 자체가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업 모델 평가는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네, 대상 학년이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성적을 별도로 산출하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활동 모습과 참여도 등은 서술식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네. 프로젝트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기평가지, 동료평가지, 그리고 교사평가 같은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반영합니다. 이 수업 모델을 진행하면서 직접 참여하는 학생들도 느끼는 점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학생들이 실제로 작성한 후기입니다. 학생들은 원격 수업으로도 학생들과 소통하고 우리 동네를 재발견한 점이 가장 의미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수업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프로젝트 활동은 학생들이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무엇인가 만들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을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든 지도가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근 마을 공공기관에 전달하는 행사도 가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내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무엇인가 기여했구나, 즉 배움의 가치를 인식했다는 점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작은 프로젝트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존감 또한 한층 높아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치도록 해보죠. 나에게 블렌디드 프로젝트란? 블렌디드 프로젝트 수업은 미래이다. 앞으로 세상이 그리고 학교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세상에 오더라도 거기에 맞는 유연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세상에 잘 적응하는 학생을 만드는 일, 선생님, 아이들 모두 다 미래를 상상하며 기대하며 함께하는 교육,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블렌디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멋진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등교와 원격 수업이 결합한 블렌디드 수업 모델 7번째 동네방네 운동지도 프로젝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